반갑습니다. 국어영어 강사 김민수입니다. 2024학년도 커리큘럼 소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 프로필입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전에 오르비 클래스라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 수능 국어 강의를 진행을 했었고요. 현재는 20시내 이쌤에서 대표 강사로 국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24학년도 제가 국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전 연도죠. 이제 23학년도 김민수 국어가 어땠는지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이제 23학년도 기준으로 동패, 한빛, 지산 모든 학교 이제 100점을 배출을 했고요. 또 요걸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또 이제 홍보문이나 이런 거 이제 보시다 보면 1년 안에 뭔가 100점이 나왔던 걸 가지고 모아서 뭐 이제 23학년도에 모든 학교 100점을 배출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여기 써놓은 것처럼 요 기준은 2023학년도 2학기 2차 지필고사니까 제일 마지막에 본 시험이죠. 그 한 번의 시험 기준으로 동패, 한빛, 지산 모든 학교에서 100점을 배출했습니다. 동패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동패고 1 같은 경우는 국어에서 2학기 최종합산 전교 1등을 배출했습니다. 이 최종합산이란 의미는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수행평가까지 모두 합쳤을 때 최종적인 등수가 1등인 친구를 배출을 한 거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잘하던 친구는 아니었고 1학기 끝나고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등급은 3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끝나고 이제 전교 1등을 배출하게 됐고, 그 아래 보시면 동패고 1 국어 2학기 기말고사 기준으로 100점은 총 4명 정도 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패고 1 국어 2학기 기말고사 95점 이상은 12명 정도를 배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빛입니다. 한빛고 같은 경우는 한빛고 2 국어 2학기 기말고사 100점을 배출을 했고, 이제 2학기 중간고사는 96점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전교 만점자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 문제 틀린 친구들이 소수점 몇 점 갖고 이제 등수 싸움을 하는 느낌이었었는데, 그 한 문제 틀린 친구를 이제 배출했었고, 한빛고 1 같은 경우에 2학기 기말고사 1등급을 배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중간고사 끝나고 들어왔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이제 3등급으로 들어왔는데 기말고사 끝나고 2학기 기말 기준으로 1등급이 나왔던 친구이고요. 이 지산고 같은 경우가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게 많이 없는데, 이게 이제 제가 지산고 같은 경우에 9월 넘어서 본격적으로 개관, 저희 관 자체가 지산관이 9월 넘어서 개강을 하다 보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뭔가 친구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기준으로 2학기 기말고사 때 100점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도 2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들어왔는데 중간고사 때 이제 3등급이었고요. 기말 때 100점을 이제 받아온 친구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친구들이 보통 이제 9월 이후에 첫 중간고사 끝나고 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친구들 기준으로 한 10명 정도가 되는데, 기말고사 기준 타학원 출신으로 성적 향상이 한 80% 정도고, 제가 80이라고 좀 보수적으로 잡았지만 실제로는 90이 조금 안 됩니다. 인원수 대비 비율로 치면 90%가 조금 안 되는 친구들이 성적 향상을 이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보내준 시험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이제 24학년도 수능 국어가 불수능으로 좀 많이 어려웠죠. 그래서 1컷이 언어와 매체 기준으로 83점 초반 정도가 잡히는 것 같은데, 그거 기준으로 언어와 매체 100분이 99를 배출을 했고, 이 의미는 전국 단위에서 재수생, 반수생을 전부 포함해서 전국 1%의 점수를 배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배출했고, 네, 작년에 이제 6월, 9월 모의평가에서도 역시나 언어와 매체 99%, 전국 1%를 배출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성적표고요. 그래서 등급은 여기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3학년도 이제 압도적으로 좀 잘했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저는 단순히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과로 증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작년 1년을 시작하면서 이맘쯤에 설명회를 진행했었는데 학부모님들께 제가 좀 당차게 말씀드렸던 게, 이제 노력은 기본이고 압도적으로 좀 잘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년 동안 나름 좀 저는 스스로를 갈아 넣으면서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도 우리 아이들이 같이 열심히 해줘서 그래 성과를 증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제 2024학년도, 그럼 이제 앞으로 올해 1년 제가 24학년은 어떻게 준비할 거냐, 당연히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1년을 지나고 나서 꽤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러니까 보통 그 시기 때 다른 학원들은 뭘 많이 하냐면 이제 윈터 설명회나 이제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그런 것들 홍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개인적으로 1년을 돌아보면서 수업 안에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라던가 과제물 같은 부분 또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많이 돌아봤고, 조금 더 채워야 될 부분들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앞으로의 1년을 조금 준비해 왔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간 강의 교환부터 말씀을 조금 드리면, 제가 여기 복잡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실 게, 국어는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냥 두 개만 공부하면 됩니다. 하나는 내신 국어고 하나는 수능 국어인데, 둘이 성격이 조금 다른 게, 아무래도 내신 국어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수능형 문항이 많아지고 있다 막 많이 떠들어봤자 학원가에서 기본적인 시스템이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고 진도 나간 범위를 평가받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국어를 가르치듯 내신을 가르쳐 버리면, 물론 이제 기본기가 조금씩 쌓이면서 점수대가 올라올 수는 있지만 이제 그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내신 기간에는 내신에 맞춰서 내신 국어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것들, 뭐 수업해 주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꼼꼼하게 이제 그 학교에 맞춰서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방학 기간에는 수능 국어를 진행하는데,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수능 국어를 진행하는 게, 여기에는 뭐 제가 명목상 3월 모의고사 대비, 그리고 뭐 6월 모의고사 대비라고 써놨지만, 단순히 정시 대비, 모의고사 대비만 하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요 인근의 학교들이 한 시험 문제가 있으면 절반 정도는 내신 암기형 문항도 출제를 하지만, 나머지 절반 정도는 수능형 문항, 뭐 외부 지문이라던가 처음 보는 지문을 읽고 풀어야 되는 문제, 또는 낯선 보기를 주고 문제를 풀라고 한다던가 그런 사고형 문항을 많이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내신 기간 한 달 동안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기본기를 좀 쌓아야 되고, 1, 2학년 같은 경우는 방학 기간에 수능 국어를 하면서 그 내신을 위한 기본기를 쌓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내신 국어랑 수능 국어를 전부 진행을 하되, 내신 국어는 학기가 개학하면 이제 학교의 진도 범위에 맞춰서 딱 그 학교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 거고, 방학 기간에는 이제 모의고사 대비 및 수능 국어 대비를 하되, 그게 단순히 모의고사 대비가 아니라 내신에 필요한 것들을 얹어서 미리 선행하는 느낌으로 수능 국어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수능 국어부터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수능 국어여서 여기가 이제 수능 국어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봐주시면, 학습 목표는 간단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능 국어 전 영역, 수능 국어 전 영역이라고 하면 이제 비문학, 독서가 있을 거고, 문학이 있을 거고, 뭐 문법 정도가 있을 텐데, 이게 또 이제 동패랑 지상 같은 경우는 전 영역을 한 시험제 안에 다 출제합니다. 1학년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되면 문학만 하는 경우도 있고 문법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1학년 때 전 영역에 나오고, 한빛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기준으로는 이제 독서 없이 문학이랑 문법만 진행했대, 과거 시험지를 보면 독서를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 영역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기를 만들어가는 시간이고요. 이게 단순히 수능 국어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강의 교환을 짜거나 교재를 편집을 하고 만들 때, 해설지를 쓸 때 이제 작년에 1년을 돌려보면서 다음 1년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방학 때 먼저 조금 더 얹혀놨으면 좀 편했을 것 같은데 라는 걸 얹어서 내신 국어를 위한 필요한 수능 국어의 기본기를 다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시간은 주일에 4시간이고요. 이제 3시간 더하기 1시간으로 쪼개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요 3시간은 제가 수업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 정규 수업 3시간 동안에는 독서랑 문학 중심으로 전 범위에 대한 주차별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영역별로 하나씩 배워가면서 필요한 기본기를 쌓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제 실전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말씀을 조금 드릴 거여서 요 아래 내려가서 특이사항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째, 이제 방학 기간에 진행되는 요 수능 국어 수업과 관련된 특이사항으로는 정규 수업 외에 방학 때 현장 특강이 추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께 제가 안내문을 보내드리고, 일정표를 짜서 몇 차시로 진행할지를 안내를 드리고, 이제 방학 때 추가로 현장 특강이 진행이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특강은 진행을 하고 있고, 1학년 같은 경우는 주 2회 2시간씩 총 1, 2월 달 동안 14차시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2, 3학년 같은 경우는 절반 정도 쪼개서 7차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특강 때 진행되는 내용은 학년마다 조금 다르고요. 학기마다 조금 다른데, 예를 들면 1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 내신에 필요한 문법들을, 여기 이제 정규에선 독서 문학만 하기 때문에 문법 때 필요한 1학기 내신 문법에 필요한 내용들을 특강을 이용해서 마무리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 2학년 1학기가 이제 문학이기 때문에 그 문학에서 필요한 기본 개념들을 특강으로 추가로 마무리를 하고, 이게 또 이제 2학기를 대비하는 여름방학이 됐을 때는 또 2학기가 예를 들어 문법이라면 그 문법 전 범위를 정리하는 특강을 진행하게 되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정규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내신을 조금 고려하면서 특강으로 채워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특강 같은 경우는 재원생 기준으로는 이제 무조건 들어야 되는 필수 특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재원생 기준으로 국어는 특강료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강료가 이제 무료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강제로 제가 수강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국어라는 과목을 이제 2학년만 되더라도 방학 때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걸 보통 아는데, 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아이들을 받다 보면 어떤 경우가 많이 생기냐면 방학 기간 내내 겨울방학 동안 이제 수학이랑 영어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가 첫 내신을 딱 보고 아 이게 고등수학이 고등국어가 중등이랑 다르구나라고 느끼고 나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미 방학 기간 3개월 동안에 벌어진 경험의 차이를 학기 중에 절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학 기간 동안 뭔가 많이 쏟아놓고 많이 수업을 듣고 문제를 풀고 경험한 것들로 내신을 버티는 거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이제 내신을 준비해야 돼서 방학 기간 동안에 조금 시수를 늘려서 수업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국어는 주간 과제장이 배부가 되고 특징적인 건 요걸 데이별로 1일 매일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장 자체가 단순히 시중 문제집을 가져다가 풀어와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풀어와 그건 아니고요. 시중 문제집도 쓰는데 그건 이제 개인별로 개별 과제로 보충해서 덧대는 느낌으로 쓰고 있고요. 공통과제장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별로 풀어야 되는 문항수를 제가 다 나눠서 데이별로 배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일 아이들이 매일매일 국어과제를 풀고 이 과제장에다가 오답이랑 어휘 정리랑 이런 것들을 하고 과제방에 이제 올리는 시스템이고요. 이렇게 이제 올리고 자기가 제출했다라는 걸 투표를 하게 되면 요걸 이제 저랑 조교쌤이 매일 밤마다 명단을 보통 정리해서 매일 미달자를 관리를 하고, 계속 이제 미달이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독려해서 매일 할 수 있게 이제 국어를 안 오는 날에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또 이제 이렇게 진행해도 분명히 이제 정규 때까지 미달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정규 왔을 때 이제 상담도 하고 또 이제 혼도 내고 해서 남겨서 모두 마무리 시키고, 또는 그날 마무리 못하고 가면 뭐 다음 날이나 주말에 추가 등원해서 마무리하고 가는 쪽으로 과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국어라는 과목은 하루에 5시간, 6시간 몰아서 하는 것도 물론 이제 안 하는 것보단 좋은데, 그거보다는 2-3시간씩 나눠서 또는 뭐 2시간씩만이라도 매일 꾸준히 해야 금방 느는 과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습 관리를 겨울방학 기간 동안에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금 과제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기 관리 및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방학 기간에는 일단 이제 관리부터 조금만 설명을 좀 드리면, 제가 아까 수업 3시간에 실전이 1시간이라고 했는데 이 실전은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조교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1시간 동안에 이제 뭘 하는 거냐, 이제 아이들을 1대1로 옆에 앉히면서 피드백을 보통 진행을 하는데, 이제 1대1로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이제 다른 친구들이 많으면 눈치를 보느라 질문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머님들이랑도 상담을 좀 하고 학생들이랑도 상담을 했을 때 그런 거에 대한 아이들의 좀 어떤 요구사항이 좀 있어서 최대한 한 명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아이들을 앉혀놓고 또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이제 그 1대1로 피드백을 하는 동안 뭘 하냐, 보통 이제 과제해 온 것들 중에서 모르는 거 질문을 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중에 조금 미흡한 부분들을 다시 지도를 해주고, 또 이제 방학 기간에는 매주 주간 모의고사가 한 회분씩 진행이 됩니다. 실전처럼. 해서 그거를 풀고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 조교쌤이 채점은 다 해서 저한테 이제 넘겨주시게 되고, 제가 그 시험지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매주 시험지에 대한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조금 약하고 어떤 부분 좀 더 채워야 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과제를 좀 더 어떤 부분을 해야 될지에 대한 피드백을 매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학습량이 좀 쌓이게 되면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복습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방학 때 진행되는 수능 국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여기부터 이제 학기 중에 진행되는 내신 국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큰 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3시간에 똑같이 이제 피드백이 들어가는 실전 1시간이 있다라는 건 변하지 않는데, 이제 내용에서 조금 차이가 생기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학습 목표 자체가 이제 내신 수업이다 보니까 진짜로 그 학교별로 필요한 내신 내용을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나 또는 이 영상을 보는 학생분들도 뭐 다른 국어 학원이나 국어 전문 학원 가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할 텐데,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이제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를 물어보면 그 해에 진행되는 그 선생님이 해주신 수업 내용과 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저도 이제 학원가를 많이 이제 다른 국어학원들을 이제 이것저것 살펴보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몇 년 동안 여기서 일을 했고 뭐 데이터가 쌓여 있고 하는데, 지금 요 파주 인근의 시험 경향을 보면 매년 새롭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데이터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그 해, 그 시험을 보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 해, 그 아이들이 수업을 들은 내용과 필기인데,
이걸 전부 다 이제 반영을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방식은 간단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부여되는 개별 과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수업을 듣고 필기를 정리를 해서 그걸 이제 단톡방에 저한테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전부 다 모아서 그걸 바탕으로 강의 교환을 짜고 교재를 만들고 과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진짜로 아이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학교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공유해 가면서 그해 그 내신에 딱 맞는 수업을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저런 걸 반영한 과제장이 제공이 되게 되고, 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이제 2학기 때부터 시행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수업할 때 필기량이나 이제 수업 밀도가 좀 높은 편이어서, 왜냐하면 이제 적어주는 거나 알려주는 게 좀 많은 편이어서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뭔가 적고 또는 놓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2학기 때부터는 뭘 진행하고 있냐면 학교 수업에서 진행된 필기, 그리고 거기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출제 포인트, 그다음에 엮어서 나올 수 있는 외부 작품, 그다음에 학교에서 질문하고, 좀 국어는 애매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고 온 내용에 대한 Q&A를 담아서 복습 시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신 기간 때마다 나가서 매주 주차별로 업데이트해서 나가게 되고, 시험 마지막 주에 진도가 끝나고 나서는 최종본으로 시험 전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제공이 좀 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어떤 연습 문제들을 충분히 제공을 해서 학교 시험에 적합한 연습 문제를 푸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보통 이제 강사들이 좋아하는 사이트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국어는 이제 몇 개가 없기 때문에 사이트가 뭐 나무 땡땡땡이라던가 족보 땡땡땡이 있는데, 보통 이제 학원 과제물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 한 500문제, 600문제 구해서 표지 따갖고 예쁘게 포장하고 최고 예쁘게 만들어서 주는데, 애들이랑 같이 내신 기간을 진행하다 보면 애들이 국어에 그렇게 많이 쏟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학교 경향에 맞춰서 꼭 풀어야 되는 것들 위주로, 그리고 학교 수업 내용들 위주로 최대한 제가 선별해서 좀 효율적으로 과제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내신 기간 때 관리 관련해서 특이사항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아이들과 같이 호흡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 기간 때 조금 아이들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게 또 이제 워낙 영어랑 수학에 치이는 과목이 국어다 보니까 이제 평일에 영어 뭐 이틀 가고 평일에 이제 또 수학 3일 가고 또는 주말에 가고 하다 보면 국어를 이제 공부할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제가 느낄 때 일주일에 한 번 그 수업 전에 과제 푸는 걸로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내신 기간엔 제가 학부모님들께 먼저 안내 문자를 보내고 5주에서 6주 정도를 추가 보강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보강은 보통 주말에 오전 시간을 이용을 하는 편인데, 그때 이제 보통 수업이 없어서 작년에는 이제 일요일 날 10시부터 1시까지 3시간을 이용을 했는데, 아마 올해부터는 제가 인원수가 좀 더 늘어서 토요일까지 아마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토요일 오전이랑 일요일 오전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불러서 3시간씩 공부를 조금 시키고, 그 시간 동안 제가 개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질문 못했던 것들 전부 다 질문 받고 모르는 것들 다시 설명해주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 기간에는 추가로 그런 관리가 조금 더 붙는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말씀만 드리면, 저는 고기도 뭐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라는 뭐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내신도 잘 따본 사람이 잘 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누구 성적표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 성적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받았던 성적표고요. 3년 동안 이제 11과목이죠. 총 10번의 시험 전부 다 결점 없이 모든 과목이 1등급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전국에서 내신이 1등이었기 때문에 제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내신을 따본 어떤 경험이나 노력도 없이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문제만 많이 풀리는, 자신의 나태함을 관리라고 포장하는 그런 수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좋은 수업만 제공한다라고 약속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시는 것처럼 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심이 매우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생 때 공부할 때도 그랬고 지금 이제 일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맘쯤에 시작을 할 때 학부모님들께 약속을 드렸던 게, 노력은 기본이고 좀 압도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도 작년 1년 정도 우리 아이들이 같이 열심히 해준 덕분에 어느 정도 그 성과를 결과로 증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게도 1년을 이제 그렇게 갈아 넣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보완하면 내년에는 훨씬 더 잘할 수 있겠는데 라는 자신감이 조금 생기게 됐고요. 그래서 올해를 준비하는 딱 마음가짐은 요 멘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과 학생분들께는 작년보다 올해는 더 잘하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